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퍼 수학학원 남상욱 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지고 1학년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2차 함수 fx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로 주어졌을 때 최소값이 7이라고 하고 실수 a, b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는 기니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fx가 지금 예쁘게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꼴로 해서 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축이 a이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축 a가 요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서 풀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해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에 따라서 기억과 니은 a 값이 뭐 특정한 값을 가질 때나 특정한 범위에 들어갈 때 그 이제 b를 a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마지막 디귿번에서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fx가 이렇게 x는 a에서 축을 갖고 있고 꼭지점 값도 b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처음 얘기했던 대로 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는 x의 범위가 a보다 앞에서 이렇게 끊길지 아니면은 a를 끼워서 끊길지 또는 a보다 오른쪽에서 끊길지로 여러분들이 케이스를 나눠야 된다고 익히 많이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천천히 해보면은 첫 번째가 a가 자 2가 여기 끊긴다는 말이 2보다 클 때는 그때는 요 범위만 우리가 보겠다 이런 의미이므로 최소값은 2일 때가 되고 자 2일 때는 a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b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최소값이 7이라고 했으므로 요 값이 7인데 자 지금 기억과 니은을 미리 살짝 살펴보면은 b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래서 요 식을 b에 대해서 미리 정리를 좀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 대해서는 b는 자, 다 이항을 해주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것만 확인해도 사실은 니은이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흐름상 전체를 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1과 a가 2, 4일 때 이것도 등호를 좀 붙여놓을게요. 자, 요때는 결국은 꼭지점을 포함하므로 최소값은 a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값이 b입니다. 그럼 요게 7 되겠죠.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러면은 요렇게 범위를 보겠다는 뜻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서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최소값이 그럼 f-1이므로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제곱 더하기 b인데 요 값이 7입니다. 얘도 b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b는 마이너스 a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별로만 체크를 해도 자, 기억 a가 2분의 1한 범위는 지금 2번 범위에 만족시키므로 b가 7이란 말이 맞는 말 되고 니은 같은 경우는 아까 제일 처음 했죠. a가 2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 b는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a 더하기 3이라고 했으므로 여기가 틀렸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어떻게 찾을 거냐 요거를 좀 고민하는데 기억과 니은에서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b 값을 지금 전부 다 a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니까 a 더하기 b라는 놈을 자, b를 a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a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에 대한 함수 ga라고 한다면은 ga는 다시 a 범위에 따라서 a가 2 이상일 때는 요 b에다가 a를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5a 더하기 3이 되고 a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b 값이 7이므로 a 더하기 7이라는 1차 형태를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다가 a를 더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6이고 우리는 이제 함수 모양을 다 알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a 더하기 b, 즉 ga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림을 보면 지금 a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2로 끊기는데 자, 마이너스 1과 2 사이일 때는 a 플러스 7이라는 1차 함수 직선의 형태를 띱니다.
마이너스 1일 때 계산해보면 6이고 2일 때 계산을 하면은 9라는 값을 갖죠. 그래서 이런 직선 형태를 가지고 있고, 자, 2보다 클 때, 자, 2보다 클 때는 2차 함수인데, 여러분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2이므로 위로 볼록하다는 건 압니다. 그러면은 축을 비교해 주면 되는데, 축 역시 2보다 크기 때문에, 지금 축이 2분의 5이죠. 여기서 꼭지점을 갖고, 자, 2일 때 값을 살짝 확인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9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면서 최대값을 갖는 이런 모양이 됩니다. 다시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부분은 자, 요런 2차 함수인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데 이번에는 꼭지점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값에서 가지고 그리고 마이너스 1 값을 대입해보면 똑같이 6이 나온다는 걸 압니다. 즉 그래프가 요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요 부분만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GA의 그래프는 요렇게 형성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최대값은 결국은 A가 2분의 5일 때 최대값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당연히 잔잔한 계산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최대값이 똑같이 4분의 37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는 다항식 fx에 대해서 다음 조건들을 만족시킬 때 f11의 값을 갖는 문제입니다. f1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가 조건을 보면은 f0이 0이라고 했고 나 조건 역시도 fx를 x 빼기 1이라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므로 나머지 정리를 이용을 하여 우리가 쉽게 f1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 다하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fx를 찾아야 되는데 다하 조건을 보면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은 fx의 최고차항을 찾아서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찾아가지고 이제 fx식을 찾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은 자, fx를 a의 xn제곱 이런 식으로 보고 x 플러스 1을 마찬가지 a의 x 플러스 1의 n제곱으로 보고 fx 플러스 2가 a의 x 플러스 2의 n제곱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기를 2배를 해서 빼고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만 생각을 하면은 a의 x n제곱이 이렇게 2개인데 2개를 빼서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은 이렇게 잡아서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가하고 나 조건을 이용을 해서 fx는 최소한 해가 2개 있으므로 2차 이상이다 해서 2차 먼저 해보고 3차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 식을 잠깐 좀 더 뜯어보겠습니다. fx 플러스 2 빼기 2배를 각각 한 개씩 째서 x 플러스 1과 마이너스를 묶어서 fx 플러스 1 빼기 fx 그랬을 때 요 결과가 6x인데 자 여기를 다시 정확하게 x 플러스 2, x 플러스 1, 플러스 1, x 1차이기 때문에 요 식을 gx라는 다항식 그럼 요 식은 g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 되겠죠. 그래서 두 다항식의 차가 6x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gx와 gx 플러스 1의 차가 1차가 나왔는데 자, 만약에 gx가 1차라고 하면은 최고차항이 사라지니까 1차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gx는 1차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gx가 사실은 2차인데 자, 2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잠깐 본다면은 gx가 만약에 3차라고 해보죠. ax 세제곱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gx 플러스 1을 역시 ax 플러스 1의 세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식인데 자 최고차항은 빠지는데 여기서 이제 곱셈 공식에 의해서 2차항이 무조건 남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면 gx가 1차 이상인데 1차보다 큰데 3차는 아니니까 2차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고 그거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fx 플러스 1과 fx의 차가 2차가 됐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fx는 3차라는 결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x가 3차라는 걸 가지고 fx 다항식을 찾을 건데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은 fx를 뭐 이제 ax 세제곱, 뭐 bx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항등식, 개수 비교를 이용해서 ABCD를 찾을 수도 있는데, 자, 이미 우리가 어떤 걸 찾아놨냐면은 F0이 0이고 F1이 0이므로 X라는 인수와 X 빼기 1이라는 인수를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잡지 않고 다식을 조금만 더 이용해 보겠습니다. 다식에다가 X 자리에 0을 대입해주면 F2 마이너스 2배의 F1 더하기 F0이고, 자, 요 값이 0이 되는데, 자, 가나 조건에서 F1과 F0이 모두 0인 거를 확인을 했으므로 우리는 F2도 0임을 알 수가 있고, fx가 3차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fx는 0을 가지니까 x와 x 빼기 1과 x 빼기 2 이렇게 세 개의 인수를 갖는 3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개수는 a까지. 자, 여기서 최고차항 빠뜨리면 안 되고 최고차항 1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럼 요 a는 어떻게 찾느냐? 마찬가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식이 성립한다 했으므로 아무 값이나 한 개를 대입을 해서 찾아도 되겠죠. 대신에 0, 1, 2 외의 숫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 같은 거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은 F1 빼기 2배에 그러면 F0 그럼 더하기 F-1이 마이너스 6인데 얘는 0이니까 뭐가 되는? F1도 0이죠. 그럼 F-1이 마이너스 6이 되는 최고차항 개수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대입했을 때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므로 요게 마이너스 6이 되려면 a가 1이 된다는 것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11의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11 곱하기 10 곱하기 9가 되므로 992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21번 문제입니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x세제곱 더하기 3 빼기 bx제곱 빼기 bx 더하기 n이 자, 요렇게 인수분해된다고 했을 때 그때 n의 가능한 최소값과 최대값의 그냥 최대값을 찾는 과정을 서술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알려줬으므로 자, 마찬가지 얘를 그냥 전개해서 개수 비교를 좀 해주면은 x세제곱 플러스 3-b의 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n이 이거 전개해주면 x세제곱 자, 이렇게 해서 ax제곱 마이너스 bx 그리고 상수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ab 자, 그러면은 두 식이 같으므로 결국은 3 빼기 b라는 2차항의 개수가 a와 같고 상수항 자연수 n이 마이너스 ab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주면 3 빼기 b가 a가 되고 다시 그 다음에 자연수 n이 마이너스 ab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a와 b는 합해서 3이 되는 정수이고요. 자, 지금 a와 b를 곱했을 때 n이라는 자연수가 됐기 때문에 a와 b의 곱은 음수, 즉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능한 n을 찾으려 했으니까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를 찾아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어차피 곱이기 때문에 ab의 순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더해서 3이 되는 서로 다른 부호 찾아주면은 4하고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습니다. 그럼 이때의 n의 값은 4가 되고 자, 요거보다 작은 건 3, 0인데 그러면은 자연수 n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부터 시작하면 되고 자, 여기서 천천히 키워나가면 이러면은 n이 10이 되겠죠. 자, 요 과정을 조금 더 키워나가 보면은 차이가 지금 합이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10과 마이너스 7 해주면은 n이 70이고 11과 마이너스 8을 해주면은 n의 값은 88이 됩니다. 자, 하나 더 키워서 만약에 12와 마이너스 9를 해주면 n 값이 108이 돼서 자, 최초의 조건 100 이하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가능한 n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자, 세 자연수 A, B, C에 대해서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킬 때 모든 C 값의 합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문제입니다.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보통 내림차순, 차수가 가장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여 인수분해를 하는데 사실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공통인수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를 해도 되는데 일단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면은 C가 1차이므로 C에 대해서 이렇게 C 1차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A 플러스 B와 A 빼기 B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A 빼기 B라는 인수를 만들어주면 A 빼기 B에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이 친구는 그대로 자, 요 합이 지금 204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인수분해를 A 빼기 B라는 공통인수로 한 번 더 묶어주면 자, 남는 게 여기는 A 플러스 B에 C가 남게 되고 자, A 빼기 B를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므로 여기를 A 플러스 B의 완전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공통인수가 다시 한 번 더 눈에 보이고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는 A 빼기 B와 A 플러스 B와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라는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곱으로 204가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서로 다른 세 자연수라고 했는데 요 순서가 딱 보면은 크기 순이죠, 또. 그래서 결국은 204를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인데 요게 제일 작고 두 번째 가장 큰 수, 요런 조합을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204를 잠깐 소인수분해를 해주면은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17인데 자, 크기에 맞게 집어넣는데 자,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자, A와 B와 C도 모두 자연수이므로 얘들의 합을 생각했을 때 2A라는 짝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오는 숫자는 그러니까 무작정 집어넣으면은 다 너무 많으니까 요 합이 지금 짝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를 짝수 또는 홀수로 제한을 두고 경우를 세는 게 조금 더 빨리 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짝수가 와야 되니까 지금 204는 2라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어서 여기가 2고 그럼 여기가 자, 크기 순까지 생각했을 때 2, 3은 6이 되고 여기는 남는 17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A와 B와 C를 각각 계산해 주면은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2A이므로 A는 4가 되고 그럼 B가 2가 되고 그러면은 A, B의 합이 6이므로 C 값은 11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C 값을 지금 하나 찾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홀수를 놓치는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항상 1이 숨어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홀수 1, 그 다음 홀수 3, 그러면은 여기 올 수 있는 숫자는 뭐죠? 2의 제곱 곱하기 17, 그래서 68.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놓쳐선 안 되고 마찬가지 이 경우에 대해서도 A, B, C를 찾아주면은 둘의 합이 4, 2A가 4기 때문에 A는 2고 B가 1이고 그러면은 C가 65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C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고 지금 문제는 모든 C 값의 합을 구하는 것이므로 11 더하기 65 해서 76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자, 나눗셈에 대한 문제인데 다항식 fx를 x 곱하기 x 플러스 3이라는 자,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1차식이고요. 자, fx를 x 빼기 1이라는 1차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좀 이따 적어보고 끝까지 읽어볼게요. 다시 fx를 x 곱하기 x 빼기 1, x 플러스 3 이렇게 3차로 나눈 몫을 qx 자, 몫에 대한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없지만 당연히 나머지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몫에다가 Q-2, X에 -2를 대입하면 -2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인데, X 플러스 2 곱하기 F3X 더하기 1을 결국은 X 플러스 1이라는 1차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쌤 수업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 앞에 나누어지는 식이 어떻든 간에 나누는 식이 1차일 때는 나머지 정리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때 나머지를 R이라 한다면은 이 나머지는 결국은 뭐와 같다? 자, 요게 0이 되는 숫자를 집어넣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은 F-2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 우리는 F-2를 구하려고 노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차로 나눈 식을 조금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3차로 나누는 식을 조금 어려워하던데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fx를 2차로 나누면 어떤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x, -2라고 했습니다. 다시 fx를 1차로 나눈 거, 이건 이렇게 쓸게요. 1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인데 이거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fx라는 이 다시 얘를 3차 x 곱하기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고 자, 여기 나머지를 잡아줘야 하는데 자, 이 나머지 잡는 거를 자, 친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차로 나누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2차로 나누었을 때 그럼 요게 몫이 되고 요 자리가 나머지가 되느냐를 따지는데 보통 이제 3차니까 여기를 이렇게 잡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했을 때 요게 나머지라고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게 안 된다 했습니다. 자, 숫자 나눗셈에서는 크기를 비교하고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는 차수를 비교하는데 요게 2차고 2차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안 된다고 했고 그럼 그때의 방법은 결국은 얘가 똑같은 차수니까 한 번 더 나눠주면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한 번 더 나눠준다는 말이 결국은 똑같은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몫이 무조건 A가 되고 뭘로 나눴을 때?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A가 되고 요때 나오는 놈이 진짜 나머지가 될 건데 요때 나오는 나머지는 이미 문제에서 알려줬죠. 요렇게.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안 되는 친구들은 요거를 차라리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fx를 요런 3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까지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찾느냐? a는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 f1을 이용해서 그럼 f1을 대입하면은 여기가 0되고요. 여기가 4a 여기가 -3 자, 요 값이 1이 되는 a는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최종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나머지 즉 f-2를 계산을 해주면은 -2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q-2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2를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 곱하기 -3에다가 q-2가 지금 -2라고 했으므로 -2까지 해주고 여기 1이었죠 지금 다시 -2 그럼 여기가 1이니까 -2고 여기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주면은 얼마죠? 4, 3, 12에다가 뭐 이렇게 -14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나머지가 f-2와 같은데 그 값이 -1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이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그렇게 찾은, 가나다 조건을 이용해서 찾은 fx라는 그래프와 다시 y는 2x 플러스 k라는 직선에 만나는 점의 개수를 보는 문제입니다. 자, fx는 일단 어떻게든 찾을 거고요.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걸 좀 생각해 본다면은 자, fx가 지금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라는 2차 함수라고 가정했을 때 자, gx라는 놈이 k 값에 따라서 기울기는 일정한데 y절편만 바뀌는 모양이니 k 값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k가 어떨 때 뭐 한 점에서 만날 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 또는 만나지 않을 때 이런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묻고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끝까지 보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러면은 fx를 이제 먼저 찾으면 되는데
자, fx가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이용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하 조건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1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는데 당연하게 여러분들 요 f1이 fx의 최소값이구나 라는 걸 알아봐야 하고,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의 모양이 아까 얘기했듯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볼록이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만약에 위로 볼록이면 최대값만 갖고 최소값을 갖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하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요 1일 때가 최소값이므로 축이 1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를 자, 뭐 최고창 a에 x 빼기 1의 제곱에 플러스 뭐 이거 모르니까 q 이렇게 잡아놓고 a는 양수, 그러고 나와 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나하고 다를 보면은 지금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가운데 축이 x는 1. 그때 자 이번에는 범위,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인데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이 12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하고 3이 축이 지금 1인데 하필이면은 딱 대칭이 되는 모양. 뭐 문제랑 크게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범위에서 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런 범위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뭐 F3을 써도 좋고 F-1을 써도 좋아요. 근데 최소값은 F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F3을 쓸게요, 쌤은. F3 더하기 F1이고, 자, 요 값이 지금 12인데 계산을 좀 해주면 F1이 Q이므로 F3을 12-Q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나하 조건. 색깔을 바꿔서 x가 이번에는 2하고 4 사이입니다. 자, 2하고 4 사이에 대해서 fx의 마찬가지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자, 2하고 4는 1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보겠다는 말인데, 자, 지금 축을 넘어섰기 때문에 양쪽 끝에서 최대 최소를 갖고 지금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4에서 최대, 2에서 최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은 F4와 F2의 합이 되고 요 값이 18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를 계산을 좀 해주면은 요거 계산을 좀 요거 식을 만들어 볼게요. F3 같은 경우는 3을 집어넣으면은 2의 제곱 4a 플러스 q. 그래서 이렇게 a와 q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고, F4, 4를 집어넣으면은 9a 플러스 q와 F2, 그러면은 a 플러스 q가 합이 18이다. 라는 a와 q에 대한 식을 두 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식을 그냥 연립을 해서 a와 q를 구하면은 a는 1이고 q는 4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x는 지금 x 빼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 자, 이게 끝이 아니었죠. 결국 우리 이 찾은 fx와 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자, 위치 관계를 볼 때 결국은 아까도 대충 그려봤지만 2차 함수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모양이고 기울기가 2인 직선인데, 결국 특이할 때는 언제? 접할 때이므로 여러분들이 접할 때를 먼저 찾아놓고 요 값을 보고 이제 요거보다 k가 뭐 클 때는 만나는 점이 2개, 요거보다 작을 때는 만나는 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계산은 쌤이 조금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거 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접할 때 상황을 보면은 x가 얼마일 때, 이게 지금 2일 때 접하고 아마 요때 k 값이, 접할 때 k 값이 1이 나올 겁니다. 요거 접하는 건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k가 1일 때 접한다, 즉 만나는 점 개수가 1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k가 1보다 큰 수에 대해서는 만나는 점이 2개가 된다는 걸 할 수 있겠죠. 그래서 g1이 1이고 1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만나는 점이 다 2개씩이므로,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5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기서 이제 K가 1일 때 접한다는 거를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해주면은, 자, 요거 지금 두 그래프, 함수 교점이 지금 하나밖에 없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fx하고 요 직선의 연립 방정식, 즉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는 2x 플러스 k라는 요 연립 방정식의 실근이 뭐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즉 중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판별식을 떠올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판별식이 0이라는 걸. 그래서 이걸로 계산을 한 결과가 아까 k가 1이란 거고, 그래서 1보다 큰 k에 대해서는 만나는 점이 2개, 작은 k에 대해서는 없다는 거. 요거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시고, 자, 요것으로 시지고 1학년 파이널 모의고사 해설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파이팅입니다.